대한민국 축구의 신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월 22일 한국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난해한 내용들이에요. 자, 탄원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선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이런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차범근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가 정경심의 책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선생님 힘내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는 걸 봤는데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도 난해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녀 입시 비리 외에도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징벌을 받았다. 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기소 후에 3년 11개월이 됐는데 2심에 머물러 있는 이유, 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행 속도로 볼 때 총선 전에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국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죠. 명예회복 운운하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에는 사과 대신에 항소해서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을 했죠.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불법, 편법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반성은 하지 않고 그 불법과 편법의 정치적 정당화에 나서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선처해달라는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차범근 감독이 얘기한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억지와 궤변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입시 비리 이런 일들로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법과 부모 찬스 정도가 아니고 위조 조작 날조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받은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사랑과 긍휼이 선처해달라는 게 조국 가족에게만 한정되는지 이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아닌가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국 사건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진영 대결이 되면서 국가적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법적인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정치적인 제기까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조국이 총선에서 금배지 달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국민적 상처, 국가적 손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차범근 감독, 나는 조 전 장관과 가족들과 인연이 없다.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조국의 두 아이가 모든 걸 내려놓은 게 용기를 낸 거고 반성을 한 겁니까? 그 용기 내고 반성한 사람들이 지금 SNS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한다면 좀 정보를 알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호소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실관계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냐 말이에요. 검찰 구형문 한번 읽어봤습니까? 차범근 감독 읽어봤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자녀 입시 범행으로 나아갔다. 조 전 장관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서 위조,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 위조하고 조작을 했어요.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그러니까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로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실외 행위를 배신하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용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반성을 했다는 건지, 어떤 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말이죠. 불법, 편법, 위조, 조작, 도덕적 위선까지 도덕적 악의 종합 백과사전 같은 행태를 보여왔는데 차범근 감독이 기독교인으로서
잘 알려진 기독교인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말하는 연민과 사랑이 조국 같은 자기 편에게만 적용되는 또 다른 내로남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피해자인 국민들,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절망적이다, 한국은 해조선 맞구나,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 차범근 감독이 탄원서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나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부인인 오은미 씨는 정경심 씨 책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선생님 힘내십시오라고 글을 남겼습니까? 그렇게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사까지 나왔나요? 예전에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기사 내용인데요. 차 전 감독은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 후 함께 엄지척 포즈를 통해 기호 1번,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방선거 때 여당 후보에 투표했음을 내비쳤다. SBS 배성재 아나운서, 차 감독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배성재 아나운서 SNS를 통해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진보 진영 빅마우스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차 전 감독과 SBS 축구 중계로 인연을 맺은 배 아나운서는 이른바 이니시계를 대놓고 자랑하는 등 유명한 문 대통령 열혈 지지자다. 정말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없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순전히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탄원하는 게 아니죠. 그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차범근 씨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됐는지, 자, 이 배경을 따라가 보면요, 참 유감스럽게도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인터뷰할 때마다 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북한은 뭐예요? 2천만 주민 중에 210만 명, 10% 넘는 북한의 노예라고 불리는 적대계층 그들입니까? 아니면은 이동할 자유가 없는 김정은 이외에 북한의 절대 다수 주민들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집게에서 구류장 깡판, 노동 단련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강제 소환당하는 탈북 여성들인가요? 그가 얘기하는 북한은 유소년 어린이 축구 맨날 얘기하는데요. 특수계층들이죠. 북한의 특권층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니에요. 결국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말이죠. 자, 제가 인터뷰 내용들 짤막짤막하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차범근 씨가 독일에서 십자 공로훈장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축구 DNA가 뛰어난 민족이다.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독일은 우리처럼 분단을 경험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번영을 이뤘다. 우리에게는 롤모델인 셈이다. 통일해야 되는데요. 통일하려면 기빌성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본인도 기독교인이니까 이거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빌성이 태양신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를 자유가 허용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때려 죽이고 있는 저 정권과 교류 협력한다고 무슨 통일이 가까워지겠어요? 2019년 10월 8일 주진우 기자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마음속에 꿈꾸는 것들은 거의 다 해왔는데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남북 축구가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틀을 놓고 싶다. 한마디로 남과 북이 함께 꾸리는 유소년 축구단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를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통합된 미래, 갈라진 마음을 다독이는데 축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교류협력은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북한의 포갑행위가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교류협력하면 저 포갑 정권을 지지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2019년 2월 13일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도 북한 유소년 선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의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 북한의 유소년 선수들 지원하고 싶다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 강제 소환 당한 뒤에 중국에 버려진 수십만의 꽃제비 북한 어린이들, 적대계층, 취약계층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 북한의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저 가련한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예가 돼버린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의 전제입니다. 2010년 6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문에서 한국 용사들을 살해한 뒤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적이나 이 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 대신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북한을 응원할 것이냐는 네티즌 질문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당시에 방송 해설위원으로 그 네티즌들에게 답을 하는 웹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북한 선수들에게 애정이 간다. 같은 피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도 그렇지만 안영학이나 정대세는 우리나라 선수들만큼 애정이 가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 애정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그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죠. 이때 특별 수행원 역할을 맡아서 평양을 방문하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남과 북이 다방면에서 화해 무드로 가고 있다. 처음 가본 평양과 백두산 천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스포츠도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일단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해야 무리가 없다. 윗분들도 만나야 하지만 만나야 할 다른 사람도 있다. 그렇게 시작해서 얼어붙은 마음이 서로 녹이고 화합하는 과정인 것 같다. 내가 19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독일의 그런 상황들을 잘 안다. 민간 교류가 함께 진행돼야 다음이 있다. 통일이 됐을 때도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햇볕 정책은요. 이미 지난 30년 동안 실패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류 협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게 체제가 안 바뀌니까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북한 주민들도 노예 삼은 것도 모자라서 남한 국민들도 인질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인질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저 참담한 인권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햇볕 정책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류 협력해야 통일 비용이 적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는요 절대로 우리처럼 지원하지 않았죠.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거예요. 정치범들과 가족들 무려 3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한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교류 협력을 한 겁니다. 동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독을 방문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교류 협력을 한 거예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도망칠 때 자동으로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자동 총 발사대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교류 협력 지원을 한 겁니다. 우리처럼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북한 심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체제와 정권과 그들만을 위해서 교류 협력 지원한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간증문, 간증 강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골을 넣은 다음에 기도 세리머니를 하고 기독교인 스포츠맨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편벽되고 왜곡되어 있는 겉사람의 정보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럴싸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지 않으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죽어가는 자들, 살려달라 부르짖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금식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울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류 협력 지원을 해야죠. 유소년 축구 교류를 하려면 살려달라 부르짖는 북한의 유소년들을 보는 영적 눈이 열기를 중보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자들이 뿌리 꺾이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수치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겸비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